필수형 5번.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그냥 항상 성립할 조건을 우리가 위에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판별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범위가 제한이 될 때는요, 그래프로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예시를 들어주면, 자,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고 요거의 근이 1이랑 5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5가 돼요.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진 않죠. 왜냐면 위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제한 조건을 줄 거예요. 2부터 3까지만 봐라.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x가 2부터 3까지만 봐야 되니까, 자, 가운데 기준 축이 3이에요. 요게 축의 방정식이 3이고 2는 1과 3 사이의 절반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러면 2부터 3까지만 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림만 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 범위에서 이 그림, 즉 빨간 색깔 그림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냐, 즉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냐? 그럼 이제 yes,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점도 필요해. 이 그림이 당연히 그림상 여기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맞는데, 이렇게 접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이 그림에서 제일 큰 값이 누구냐면 2를 넣었을 때죠. 편의상 얘를 fx라고 두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거야. 그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즉 0보다 작으니까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것만 확인을 해줄게요. 자, 2를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12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아. 그럼 나머지도 당연히 0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언제?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는. 자, 1번 연습. 1부터 4에서 이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푼다. 자, 그럼 얘를 그림 그리기 전에 일단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부등호 바뀔 거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거. 근데 얘는 확실한 거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고, 또 하나 축이 얼마다? 축의 방정식이 1이다. 그러면 1부터 4까지면 여기에 4가 있을 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0이라는 게 x축이죠? 그럼 x축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여기에 위치해야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작거나 같다니까 x축이랑 완벽하게 동치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것만 확인하면 되죠. f4, 4를 넣었을 때 값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러면 16 마이너스 8 더하기 k 8 더하기 k가 요 값이 x축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아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항상 성립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8입니다. 2번, 이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 자, 앞의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을 얘기해보면 중간 x의 개수에 지금 변수가 들어갔어. 그 말은 이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성은 알 수 있지만 뭘 모른다? 축의 방정식을 몰라. 즉 기준이 되는 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섣불리 어떤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세 가지를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랑 1이 이렇게 왼쪽 파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축이 요 중간에 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고, 마지막은 축을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있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서 최대값,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최대값이 0보다 작다로 풀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선 최대값이 이거야. 이 경우에선 최대값이 얘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이 경우에선 최대값이 1을 넣었을 때 값이야. 그럼 선생님, 경우를 다 나눠서 언제 최대가 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냥 x축이 아예 위에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고 1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으면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거죠.
굳이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축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둘 다 양쪽 끝 뭐가 최대가 되는지 지금 모르니까 너도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아야 돼. 다만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f-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a가 3까지 요런 정답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돼서 요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a가 2까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너도 만족하는 이 둘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다음으로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할 건데요. 우리가 2차 부등식 열심히 공부했고 그냥 그게 연립되어 있는 거, 즉 다시 얘기해서 그냥 공통 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풀어서. 자, 그럼 요거부터 빠르게 해주면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사이에 끼는 답이 아니고 따로따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시면 자, 이거는 어차피 얘를 1로 넘기면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최고차항이 그냥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긴다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끼는 답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x가 5까지. 자, 근데 연립이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 숙달이 된 친구들은 바로 하셔도 되고, 자, 잘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공통 범위 찾으시면 돼. 자, 얘는 마이너스 4, 여기 3 해서 요런 파란 색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빨간 색깔. 자, 이 파란색 빨간색이 공통범위 여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3부터 x가 3부터 5까지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위에는 절대값이 껴있네.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그냥 구간을 나누면 돼. 1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답을 구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자, 이거랑 당연히 다르죠. 다르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달라요? 이 둘은 부호 때문에 달라. 얘가 마이너스이면은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달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곱을 해주면 어떨까요? 똑같죠.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돼. 절대값 x 더하기 3,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런 정답이 나오고요. 잘 생각해보면 절대값을 씌운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절대값이 2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랑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빨리 푸는 방법을 배웠죠. 어떻게 푸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맨 처음에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푸셔도 어차피 이거는 똑같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자, 얘는 x 빼기 1, x 빼기 3,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 그래서 요거 공통범위 그림 그려서 하셔도 되고 바로 하시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6번 해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 해볼게요. 자, 둘 중에 일단 얘부터 먼저 건드려 보면 얘가 x 빼기 5, x 플러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고요. 자, 얘도 a가 있어서 번거롭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8a 둘 다 마이너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되고요. 이게 0보다 작다니까 이게 끼는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랑 8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게요. 자, 앞에서도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냐면 둘 중에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라. 얘를 먼저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마이너스 3,
5, 이쪽, 이쪽. 자, 그리고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8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였다면 답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나오려면 A가 대충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8이 여기 있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거고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답이 5부터 8까지 나오는 게 깔끔한 풀이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답이 해가 이렇게 되려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에 껴야 되는군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말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경계를 확인해라. 자,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놈이 요 사이에 있는데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여전히 해가 요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라. 자, 일단 5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5에 붙어. 그러면 둘 다 답이 여기 보면 둘 다 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돼. A가 5자리에 와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붙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반대. 자, 이번엔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 건데 얘가 요 자리에 와도요. A가 마이너스 3자리에 와도 여전히 공통범위가 이쪽에서 안 생기기 때문에 답이 요걸로 됩니다. 아, 그럼 요거까지는 되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답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생기기 때문에 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여기란 소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경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2번. 요것도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x 빼기 3, x 빼기 5니까 자, 그게 0보다 크다여서 답이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xx 4랑 k이고 둘 다 마이너스 돼. 그럼 요것도 끼는 답인데 위에서 했듯이 4부터 x가 k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일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자, 얘부터 그립시다. 3, 5. 자, 이제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4부터 시작해서 k였다면 답이 2만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요 경이 올 거고 자, 4부터 여기가 k가 이쪽으로 이제 갈 건데 지금 정수가 2뿐이려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k의 일단 대략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답이 2만 하나가 나올 테니까 공통범위에서 즉 k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알겠는데 역시나 이것도 경계 확인해 줘야 되죠. 얘를 움직이면서 자,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러면 답에 1이 안 들어가죠. 그럼 k가 1자리에 와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붙고요. 그 다음 이번엔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 건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여기 뚫려 있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서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2도 정답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 자리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요거보단 살짝은 작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계 확인해 주면 답이 1에만 등호가 붙는 거로 나온다. 자, 필수형 7번 연립 2차 부등식이 활용되는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실근, 허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 실근이라는 게 중근도 포함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판별식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요거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게 요거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요거는 짝수 판별식 쓰시면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얘가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게 요거에 대한 정답. 근데 요거 같고 그러니까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둘의 공통범위를 계산하셔야겠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에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 3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답이 안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래서 공통범위는 여기니까 답을 쓸 때는 2부터 k가 3에는 등호 안 들어가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다음 2번.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요 곱만 써요. 자, 근데 사실은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 어떤 세변의 길이를 그냥 준다고 해서 무작정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가요, 가장 긴 변보다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1번의 경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해보시면 x-1이랑 x 더하기 1이, 자, 얘가 왜냐면 x 더하기 3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두 개 합이 제일 긴 거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2x가 x 더하기 3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x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직각삼각형일 때는 쉬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예각이랑 둔각일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봐봐. 여기서 예각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줄어야지 예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는 유지된 채 c만 좀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반대로 둔각이 되려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c가 늘어나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둔각일 때는 c가 늘어난다 그랬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균형 잡힌 이 상태에서 이쪽이 커져야 둔각이 되는 거야. c가 늘어나니까. 그럼 반대로 예각은 c제곱이 오히려 이쪽이 더 커야 돼. c가 줄어든다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각, 직각, 둔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됐으니까 가장 긴 거 빼고 나머지 두 개 있죠? x-1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제곱이 여기 x 더하기 3의 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요런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자, 바로 할게요. 그럼 2x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다 왼쪽을 넘기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니까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요. 이거랑 이거에. 그래서 정답은 x가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그럼 거기에 있는 자연수는 4, 5, 6이니까 자연수 개수는 3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양수랑 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는 애초에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양수랑 음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미 그 두근은 실근입니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이 되냐. 자, 개수가 실수인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실근을, 그리고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물어봐요. 두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양수라는 것 자체가 실근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왜 크거나 같다냐면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쓰면 안 돼. 자, 양수가 되려면 합이랑 곱이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요거를 안 썼다고 치면 합이 양수인 거는 충분히 3이랑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합만 양수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곱도 양수가 돼야 된다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돼. 합, 곱 둘 다 양수, 그리고 요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자, 음수일 때도 동일해요. 음수일 때는 여전히 음수라는 게 실근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고. 자, 음수 두 개는 당연히 그러면 더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는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두근이 서로 다른 보호래. 그럼 한 근은 플러스고 한 근은 마이너스인 거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거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은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자,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 합은 솔직히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안 쓰는 건 오케이. 그리고 곱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두 개 중에 이것만 써도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을 해줄게.
자, 만약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두근의 곱이죠. 알파 베타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약에 써. 그럼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그게 0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요건 다시 얘기해서 a와 c의 뭐가 다르단 소리야? 부호가 다르단 소리야. 그러니까 ac가 음수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져. 왜? 얘가 음수라며. 거기다 이걸 곱하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테니 결론은 이 조건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오니 굳이 이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그냥 이것만 깔끔하게 하나만 써도 된다.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할게요. 자, 두근의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총 요렇게 세 가지 문제로 나와. 두근이 양수,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일 때. 그래서 각각의 경우일 때는 자, 양수, 음수일 때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쓰셔야 돼. 그리고 다른 부호일 때는 깔끔하게 하나만 써도 되더라. 자, 위에서 배운 대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 음수, 그리고 하나의 경우 더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이다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다. 그래서 판별식,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는 자, 이 날리고 어차피 마이너스를 있어도 그냥 제곱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제곱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 쓰시면 안 되고, 양수라는 말은 두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 그러면 2k-1이죠.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그제서야 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번은 k가 1보다 크다. 3번은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이 세 개를 모두 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얘부터 마이너스 1, 4, 이쪽. 그 다음에 요거는 1이니까 1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5니까요. 마이너스 5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네. 자, 그러면 세 개의 색깔이 모두 다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1, 2, 3의 모든 공통 범위에 대한 답을 쓸 때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1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요거에서 각각의 부동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단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동일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이 음수면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곱은 여전히 양수가 되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범위 계산해 줄 거고요. 요거 하시면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k가 1보다 작다로 요거랑 반대로 나올 거고, 얘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공통범위 또 계산해 주시면, 자, 수직선에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1, 4, 이쪽. 그 다음에 요거는 1, 여기 해서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자, 여기 뚫려 있고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k의 범위입니다. 자, 3번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는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두근의 곱 k 더하기 5가 음수기만 하면 돼.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알아서 두 개가 부호가 반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인데요. 이 근의 위치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한판축이라는 걸로 풀 겁니다. 자, 요게 왜 이런 건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일단은 자, 이런 2차 방정식, 특별히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만 다룰게요. 선생님,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1번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 이 P보다 오른쪽에 있다. 두근이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P랑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물어보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1번, 2번, 3번, 4번 모두 일단은 두 근이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크거나 같다냐면 두 근이 지금 서로 다른이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중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 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1번 두근이 P보다 크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 두근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한 게 판별식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함수값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만 쓰면은 어떤 경우랑 겹칠 수가 있냐. 이런 경우랑 겹칠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판별식도 0보다 크고 P에서의 함수값도 크지만 두 근이 P보다 크지 않죠. 오히려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랑 얘는 이거랑 뭐가 다른 점을 볼 거냐면 축을 확인을 해요. 그게 뭐냐? 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을 확인을 해준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죠. 그 축의 방정식이 p라는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를 까지 해줘야 이런 그림은 안 되고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축, 그래서 한판축 이 세 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두근이 P보다 작을 때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다로 해야겠죠. 그래서 얘도 함판축 이렇게 확인을 해서 2번도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자, 3번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요거는 조금 앞에서 다른 거랑 좀 특이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중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요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를 함수값이 얘는 음수가 되겠죠. P에서 사이에 있으려면. 그 다음 세 번째, 축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말고 다른 상황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이걸 선택사항이라 했냐. 봐봐.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럼 당연히 P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건 애초에 X축이랑 두 번 만나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요, 이것만 확인해 주셔도 충분하다. 선생님, 저는 불안해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세요. 그래봤자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올 테니까 요건 한번 문제 풀면서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때도 여전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왜냐하면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P에서의 함수값, Q에서의 함수값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 확인해 줘야 돼. 왜냐하면 요 두 개만 쓰면 이 그림이 될지 이 그림이 될지 똑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판별식 0보다 큰 것 같고 PQ 함수값 둘 다 큰데 0보다 큰데 두 근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세 번째로 축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 축이라는 게 P랑 Q 가운데 있어야 이런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질 거고, 그래야 이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자, 앞으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자, 1번, 2번, 4번 요런 경우는 한판축 3개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요것만 확인해주면 된다. 자, 이제 위에서 배운 대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근의 위치는 한판축을 기억해라.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이 모두 알파랑 베타가 2보다 크면 여기에 이제 2가 있다는 거니까, 자, 1번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자, 서로 다른 이라는 말 없으니까 중근이어도 돼. 그러면 4분의 d가 k-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빼먹으면 안 돼.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모르는 친구들은 외워놔야 돼. 그럼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2k-1이니까 요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자, 요게 여기가 요거잖아. 요게 어디냐면 요 축이에요. 요게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거까지 해줘야 요 세 개를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산해보면 F2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해라. 그러면 K 더하기 3이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번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 2번 요거는 정리해주면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축 확인해 주시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이제 수직선에 표시해서 찾아볼게요. 1번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오른쪽.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이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1번 두근이 모두 2보다 커야 되는 그 K의 범위는 1, 2, 3 이거의 공통 범위인 여기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부터 K가 마이너스 2까지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두근이 모두 2보다 작은 경우는 위에랑 좀 비슷할 건데 일단 아래로 볼록이고 자,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2가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일단 1번 함수값은 0보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0보다 크다는 위에랑 동일할 거니까 요거 쓰시고 그 다음 2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동일할 거니까 위에서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축의 방정식만 조금 바뀌겠죠. 아까가 왼쪽에 그러니까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2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테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자, 요렇게 세 개의 공통 범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수직선 그리시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2 그리고 1 해서 요쪽이랑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는 공통범위 아니죠. 여기는 파란색이 없으니까 그럼 셋 다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두근 사이에 2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면 지금 2가 요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위에서 우리가 했듯이 요거는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혹시나 불안한 친구들은 판별식도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야 돼. 자, 그러면 F2 아까 어디 갔냐면 K 더하기 3이죠. 그게 0보다 작다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아까 판별식이 여기 있어요. 요거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등호만 빼면 되겠지. 그럼 K가 마이너스 2 또는 K가 1이다. 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럼 그래봐야 어쨌든 공통범위는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